스펙, 새로, 정보, 새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새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박지원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이민영, 안정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한전이네요. 한전 건축 부문 지원자입니다. 건축 네. 부문. 예전에 박명수 씨가 예전에 뭐 대한민국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온 곳이 한전이라고 유머로 한 적이 있는데 그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자, 이 한전 누구나 알고 있는 공기업이죠. 우선 한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전력은 1982년 1월에 설립되어서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내 전력 판매 부분에서 좀 독점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요.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은 전기 판매 사업 부문, 화력 발전 사업 부문, 원자력 발전 사업 부문 등의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 11월 초 한전은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240명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지원 학생은 혹시 채용 박람회 참가한다면 어떤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구직자 입장으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냥 가는 것보단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정보나 확신 같은 걸 가지고 참여를 할 것 같고 또 업무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준비해서 참여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채용 박람회 현장에서 바로 채용이 마무리되는 건 아닐 테지만 취준생들의 관심이 큰 건 사실입니다. 네. 이 채용 박람회에 참여할 경우에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서류 전형 이후에 직무 능력 검사를 보게 되어 있어요. 네, 직무 관련 내용이고요. 또 그 이후에 면접도 90%가 직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무에 관련해서 내가 단순히 관심도만을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과목을 공부를 했는지, 실제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또 얼마 전에 그 몇몇 공기업의 부정 채용이 이슈가 되면서 네. 이 취준생분들이 상심이 컸다고 합니다. 그 올해 본격화된 블라인드 채용이 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까요? 저도 사실 인맥으로 취업시킨다는 내용이 과거에 우리 쌍팔년도 예. 이때나 적용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 좀 놀랬고요. 네. 이런 일은 정말 속히 없어져야 할 진정한 적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 이러한 병폐, 적폐를 완전히 좀 해소할 수 있는 시발점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한전은 국내 에너지 산업과 정책을 담당하는 공기업이기도 합니다. 인재 채용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인재를 선호할까요? 우리 한전의 인재성을 보면은요, 기업가형 인재, 통섭형 인재, 도전적인 인재, 가치 창조형 인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조금 특이하게 볼 만한 게 기업가형 인재입니다. 기업가형 인재.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회사에 대한 무한 책임과 주인 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인재를 선호한다. 자,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냐면 공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대부분 그 기업을 왜 선택을 할까요? 안정성이에요. 그렇죠. 예, 나는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이렇게 있을래.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렇죠. 너무 이 안에서 네. 매너리즘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좀 기업가 형에 맞는 어떤 조금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선호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주인공의 지원 직무는 건축직입니다. 그 한전의 건축직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예. 한전의 건축직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합니다. 네. 첫 번째는 송변전 건물, 지사 및 지점의 신축, 증축 이런 것들에 관련된 설계,
시공 및 감리의 역할을 하고요. 예. 두 번째로 시설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개보수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업무. 세 번째로 건축공사 품질 관리, 또 관련 대관, 인허가 등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공사를 위해 필요한 자질은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인데요. 해당 지식과 경험 등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하기 때문에 팀워크,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자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사진 촬영과 축구입니다. 전공은 건축학과고요. 학점은 3.8점, 이미 졸업한 상태라고 하네요. 자격증은 건축기사와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보유하고 있고요. 수상 경력으로는 도시설계 공모전 최우수상, 그리고 친환경 건축디자인 공모전 입선을 했습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895점이고요. 대내외 활동으로는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그리고 한국도시설계학회 학생기자단을 했습니다. 경력으로는 건축사 사무소 현장 설치 인턴 2개월, 그리고 관공서 건축부서 인턴 2개월의 경력이 있습니다. 네, 이 프로필이 다 이 건축 쪽과 관련이 돼 있고 준비를 꾸준히 해온 학생인 것 같아요. 네. 이 자격증부터 이 경력까지 아주 골고루 갖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인재라고 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미 졸업을 한 상태라서 마음은 급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원 학생은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보면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요?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뭐 다 예. 괜찮다고 보는 게 일단 공기업 가려고 하면 다들 무조건 기사 자격증을 무조건 준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사 자격증도 안정적으로 따고 있고 심지어 이제 경력 같은 거 공모전에 입선하거나 최우수상을 받은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멘토님들께서는 주인공의 프로필 중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격증 예. 부분과 경력사항들 이 2가지를 조금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네. 또 한전 같은 경우는 체험형 인턴을 했을 경우에 가산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턴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 현장에서 인턴 경험이 있어서 참 눈에 좀 돋보이는 그런 프로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공사 건축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 4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지원 분야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받은 학교 교육 또는 직업 교육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두 번째, 지원 분야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활동을 수행한 경험 중 대표적인 것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세 번째로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현재 귀하의 능력 중 보완할 부분과 해당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로 귀하가 최근 3년 이내에 귀하가 속한 조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한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귀하가 얻은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4가지 항목을 봤습니다. 자, 각 항목의 답변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할까요? 다른 내용들은 특별히 코멘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번입니다. 현재 부족한 역량을 기술하되 핵심적인 내용이 좀 부족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전은 워낙에 경쟁률도 높고 소위 스펙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핵심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서류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온 그대로 솔직하게 없는 건 얘기하지 말고요. 기왕이면 가급적 가장 연관성이 적은 걸로 선택해서 보통 그럼 성격상의 단점 같은 그렇게 좀 연관성이 작은 걸 좀 전략적으로 좀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직무 능력 관련 교육 경험에 대해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 보미 씨가 읽어주시죠. 네. 건축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건축 전반에 대한 지식을 키우고자 다방면의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덕분에 건축학을 전공하며 부족할 수 있는 건축공학과 관련한 지식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기획 및 개발, 건축 정보 통합 설계 수업과 건축 기사를 공부하며 공정관리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차세대 건설 리더 아카데미 교육 과정에서는 공정관리의 툴인 프리마베라 P6를 활용해 가상의 프로젝트 일정을 수립한 경험이 있습니다. 작업별 소요 시간, 인력 투입수, 각 작업의 순서를 입력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건설인이 되고자 건축 전반에 대한 지식을 키워왔습니다. 위의 지식을 실무 현장에서도 즉각 발휘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이 자기소개서에 학과 수업뿐만이 아니라 뭐 별도의 교육과정까지 네. 수료한 경험이 있고 또 궁금한 게 지원 학생은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별도로 뭐 수강하는 교육과정이 있어요? 제가 일단 어떤 직무를 갈지는 아직 네. 확신은 없지만 저는 뭐 면접에 대한 걱정이나 뭐 남들 앞에서 말할 때 조금 걱정이 있어서 뭐 스피치나 프레젠테이션, 이미지 메이킹 그런 교육 과정들을 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 다양한 교육 경험과 직무 역량과 관련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영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 학생 내용을 보면은 제가 볼 때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게요. 건축학을 전공하며 부족할 수 있는 건축공학 관련된 지식을 보완할 수 있었다. 근데 그 내용에 조금 더 교과목이 몇 가지만 더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과목이 상세히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단어 하나하나 해가지고 점수화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사 담당자가 읽어봤을 때는 좀 성의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과목과 플러스 성과가 조금만 더 도출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지금 보면은 한 2줄 정도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읽어보면 약간 어딘가가 좀 이렇게 찜찜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워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궁금하나요? 뭔가? 맞아요. 네. 궁금해 보인다. 네. 이런 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뽑힐 매력. 수 있어요. 우리 안멘토님도 추가로 조언해 주신다면? 저는 뭐 추가로 조언이 만약에 이게 경험을 좀 적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지식 적으라고 한 거잖아요. 네. 교육에 관련된 사항 적으라고 해서 저는 특별히 추가적으로 뭐 할 거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해 주신다면요? 저는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재정 씨 얘기한 것처럼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어서 네. 합격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합격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항목은 직무 관련 경력이나 활동에 대한 것인데요. 소재가 너무 많아서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원한 건축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현장에서의 공정관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사 사무소의 인턴으로 활동했던 당시 건축 전시회에 현장관리 담당자로서 외주 현장 인력팀 8명과 4주간 현장 설치 업무를 진행하며 현장 설치 기간이 촉박했던 전시회 마감 기한을 맞춘 경력이 있습니다. 인턴 활동 초기 잦은 도면과 기획 수정으로 설치 작업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현장 인력팀 팀장님과 하루의 작업 진척 상태를 꼼꼼히 파악해 세부적인 공정 순위를 세워나갔습니다. 계획된 공정 미달 시에는 인력팀을 설득하여 야간 작업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감 기한을 맞췄을 뿐만이 아니라 소장님께서 다른 현장에 저를 추천해 주실 정도로 신뢰받는 인턴 사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인턴 경험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현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현장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무슨 일을 했고 또 무슨 일을 배웠는지 또 아주 간결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건축 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기를 맞추는 거거든요. 네. 그 포인트도 잘 집어내서 본인이 그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지원자라고 하는 점을 잘 어필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답변을 바탕으로 면접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벤트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주라고 하는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네. 인턴을 뭐 한 달, 2달 하기도 하지만 길게는 6개월, 1년.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고 장기간의 어떤 그 코어이기 때문에 네. 저는 4주간에 느꼈던 점이 어떤 것이며 기간이 길어졌을 때는 어떤 식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느냐 이걸 조금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한 합격 여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저는 이 내용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합격 주고 싶네요. 네. 네, 저도 합격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어가고 네, 있는데요. 아주 훈훈합니다. 오랜만에 훈훈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는 내용뿐 아니라 문장 표현에 있어서도 정확하고 간결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헷갈리는 띄어쓰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잘해와 주다는 띄어 써야 할까요? 붙여 써야 할까요? 이것은 잘하다라는 본용어 뒤에 보조용어 주다가 붙은 것입니다. 보조용어는 원래 본용어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맞춤법 규정에서는 붙여 쓰기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용어이라도 반드시 띄어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 지, 고, 아야, 어야 등에 이어 쓰는 보조용어는 반드시 띄어 씁니다. 이처럼 우리말 맞춤법은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한 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조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경험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보미 씨가 내용을 읽어주시죠. 네. 건설 아카데미 현장 실습 프로젝트 수행 당시 솔선수범하여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 좋은 성적을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친환경 공장 건축 계획안이었습니다. 이 계획안의 타당성을 위해선 에너지 성능 수치 계산 항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팀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대신 제 시간을 할애해 에너지 분석 프로그램을 배웠습니다. 제 노력을 알게 된 팀원들은 저의 의견을 지지해주기 시작했고 기존에 할당된 제 업무를 대신해주며 에너지 성능 계산에 집중하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그 결과 프로젝트의 내용은 한층 더 탄탄해져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설득을 위한 기본 조건은 행동함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 본인의 이 적극적인 활동 더불어서 이 팀원들의 도움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 학생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네, 저도 보통 팀 프로젝트를 하면 예. 팀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또 공감이 많이 되었는데 물론 이렇게 말을 좀 이쁘게 꾸며서 적었지만 분명히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훨씬 많았을 텐데 또 좋은 성적을 거뒀다니 좀 부럽기도 하네요. 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검증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는 약간 의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를 읽어보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다 대표를 하고 팀장을 하고 그렇죠. 리더를 하고 이거는 사실은 조금 그래요. 검증을 사진은 해봐야 좀 되는. 해줘요, 사진. 사진? 네, 사진은 뭐 단체 사진 이런 거는 아, 단자. 쓸 수 있잖아요. 이거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지면은 그래서 그거를 인사 담당자들이나 면접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이게 정말 너가 맞니? 네가 한 게 맞니? 그러니까 사실 검증을 위한 질문들을 계속 퍽업하고 구조화 면접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좀 티가 나죠? 티가 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워낙에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저 친구 여기서 조금 부족한데 성과를 조금 부풀린 거 아닌가? 이런 티가 나기는 납니다. 네. 그만큼 네, 절실하죠. 우선은 뭐 근데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까지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일단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요. 귀하가 최근에 3년 이내에 귀하가 속했던 어떤 조직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한 경험이 있는지예요. 네. 헌신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번 보면은 1, 2, 3번은 자기소개서에서 1, 2, 3번은 직무에 관련된 질문이었다면 4번은 직무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럼 네. 우리는 의심해 볼 거는 아마 그러면 인재상이랑 연결되는 누군가를 찾기 위한 거일 수도 있겠다. 인재상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네. 인재상 중에서 도전성이나 기업가형 인재랑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기업가형 인재에서 아까 뭐를 묻는다 그랬냐면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인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강하게 어필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행동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연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행동을 조금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 주인의식을 갖고 했다, 책임감을 강하게 느껴서 어떻게 했다, 좀 MSG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의 포장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혼이 느껴지는 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답변을 바탕으로 이 면접을 진행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전 두 가지 질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계획의 타당성을 위해선 에너지 성능 수치 계산이 필수적이라고 했어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팀원들이 반대한 이유가 시간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네. 그럼 일방적인 이건 내가 희생할 게 아니라 반드시 설득해야 되는 요소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럼 본인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희생을 항상 해서 그렇게 일을 해결하냐 아니면 본인이
타인을 설득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소위 압박 질문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답변 전체를 바탕으로 오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좀 평가한다면요? 전체를 본다면 저는 합격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합격 드리겠습니다. 네. 부럽네요. 자,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 건축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지원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조직을 위해 노력한 경험과 관련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두괄식으로 결론 제시, 두 번째로 스타 방식에 맞게 간결하게 작성, 세 번째로 논리적 구조에 맞는 접속사 등을 사용, 마지막으로는 결론에 대한 키워드는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단어로 선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이 멘토님의 4가지 조언을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네. 2학년 1학기 때 수강했던 유기화학 1 수업에서 기업의 제품과 특허 조사 프로젝트에서 팀장으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전원 A+라는 성적을 거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주어져서 특정한 제품 말고는 뚜렷한 정보가 없었기에 프로젝트 진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사에 다 같이 방문해서 기업과 제품에 대해서 다양하게 조사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찾아간다고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해당 기업에서도 굳이 와봤자 얻어가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여 정원원이 방문한 결과 기업과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세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팀원들 각각 제품에 대한 특허까지 파악하며 프로젝트 발표 당일 교수님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것만이 아닌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답이 될 수 있는 실천에 있어서의 적극성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적극성을 강조한 내용인데요. 사전 코멘트 주신 안정희 멘토님께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시죠. 네, 제가 두괄식으로 결론을 내리라고 했는데 네. 지원 학생이 약간 혼동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결론은 프로젝트의 결과가 아니라 가장 마지막 문장 있죠. 기다리는 것만이 아닌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답이 될 수 있는 실천에 있어서의 적극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문장이 두괄식으로 가는 게 얘기한 거고요. 그걸 가장 앞으로 좀 배치하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그럼 이 지원자는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또 분명 기업에서도 와봐야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아주 세세한 정보까지 얻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중간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노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략된 것 같아서 이 두 부분만 조금 더 갖춰진다면 좀 더 탄탄한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원 학생이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 건축 분야까지 섭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한데요. 오늘 어땠어요? 네, 저도 이쯤 되면 제가 어디로 취업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뭐 혹시나 다음에 계속 이렇게 된다면 저도 언젠가 멘토님 자리에 저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정말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거만하면 어떡하죠? 만능이 될 것 같아요.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취준생들이 그 입사 지원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 특별한 대내 활동이나 경력이 없어 고민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때문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 활동이나 경력을 어떻게 쌓아야 할지 고민인데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 조언 한마디씩 두 멘토님께서 해주시죠. 예, 이미 블라인드 채용으로 우리가 진행되면서 기업에서는 여러분의 이력을 볼 만한 것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네.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지원 직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이죠. 그중에서도 조금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경험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고 있는 경험은 지원 직무와 연관된 인턴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를 하게 될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다면은 조그만 기업에서라도 인턴 경험을 해라. 왜? 그걸 통해 조직 생활을 배웠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걸 좀 갖췄다면 저는 꼭 또 추천하는 게 판매 아르바이트를 좀 해봐라. 판매라고 하는 것은 설명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설득도 해야 됩니다. 가장 종합적인 직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험을 순차적으로 방학 동안이라든지 시간이 날 때마다 하셔서 여러분들이 직무상 역량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턴 경험이 정말 좋은 경험인데요. 진짜 좀 전에 안멘토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이 곧 다가오니까 아르바이트를 정말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떤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랑 연결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느 은행에 입사한 친구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는 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사를 했다. 나는 은행에서 들어오는 고객에게 정말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그 은행에서는 올해의 최고의 자기소개서로 꼽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멋진 어떤 인턴, 멋진 어떤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경험이라도 얼마든지 내 걸로 연결하는 거는 본인의 그 또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전 건축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물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저희 이제 안녕하십니까. 나름 좀 친해졌는데 네, 요즘 저희 프로그램의 인기가 점점 날로 많아지면서 이분들의 인기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책임님, 손성길 실장님, 그리고 이상원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자리 바뀐 것도 처음 보셨죠? 네, 나름 또 바뀌니까 또 새로운 마음이 좀 드네요. 왠지 미팅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특이한 느낌이 나긴 나네요. 두 분 중에 한 분 고르신다면? 알겠습니다. 손 실장님은 오늘 뭔가 네,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예.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낙엽이 앉은 것처럼 싹 주저앉혔습니다. 사인 연습도 하신다고. 사인은 이미 7살 때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네. 될 줄 알고. 왜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아, 없어요. 뭐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한결같은 남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초심이 중요한 걸 알수 그대로 있죠. 유지되고 있죠. 사람이 한결같아야죠. 네. 예, 그렇죠. 변하면 좀- 안 되고. 지치네요, 근데. 너무 지치게 하지 마시고요. 네, 힘을 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한테 한번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본인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빨리 지치시는 게 단점인가요, 혹시? 뭐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일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이제 풀파워로 이제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부침이 오더라고요. 아하. 쉽게 좀 지치는 성향이 있는 거죠. 불같이 확 타올랐다가 이제 인사불성. 네 그런 어. 식으로 하는 게 조금 아쉽네요, 제 입장에서는. 역시 뭔가 다릅니다. 제가 공격을 하고 싶었는데 뭐 어디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김책임님은? 저는 약간 일이 일이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좀 직관적으로 사람을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럴 그래서 수 있죠. 네, 첫인상 이 사람의 성향을 약간 파악해버리는데 아, 순간적으로?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이 사람이랑 관계를 맺을 때는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안 좋죠. 네, 선입견이 미리 생겨버리니까 아 판단을 네. 좀 그래서 방해하겠네요. 잘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제 첫인상은 어땠나요? 주목을 부르는. 아니요, 주목을 부르는? 네, 그렇죠. 아, 주목, 그쵸. 시선이 주목. 되게 착하고 순수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뭐 잘생긴 겁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럼 두 분의 첫인상도 한 번씩 얘기해 주실래요? 솔직하게 어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손성길 실장님. 요즘 드는 생각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정이 좀 많아서 규정을 지키고 규정을 준수하고 만들어야 될 부서에서 네. 좀 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이 많은 게 단점이 역시. 아닐까.
역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점 맞죠? 예. 제가 이 질문을 원래 드리는 게 이게 흐름상 맞는데 굳이 드리지 않아도 다들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단점이 전혀 아닌 것 같은 거를 단점이라고 포장을 잘 하시네요. 그게 포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점인 듯 단점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스스로는 되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굳이 막 시작을 하지 않아도 오늘의 주제가 나와 버렸습니다. 오늘의 주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코피가 아이씨 코피. 이 정도쯤이야. 명석 씨, 성기 씨 다 됐죠? 네, 다 됐습니다. 가져와 봐요. 자, 어머, 명석 씨 코피 났네? 일이 많았지? 아닙니다. 제가 원래 코피가 좀 많이 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네. 꼼꼼히 일 잘했네. 성기 씨는 어려운 거 없었고? 사실 제가 신입이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아직 감이 안 잡혀서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감 안 잡힌 거 치고는 잘했는데? 감사합니다. 뭐지? 명석이, 성길이, 수야 와봐. 이거 누가 정리했어? 누가 이딴 식으로 하래?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거 저희 같이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감이 안 잡혀서 조금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안 잡히면 물어봐야지 지들 멋대로 하냐? 죄송합니다. 그 매뉴얼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모르면 여쭤보고 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꼭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매뉴얼은 매뉴얼일 뿐이니까 앞으로 체크를 좀 잘하고, 명석 씨는 감 안 잡히면 어떻게 하라고? 매뉴얼이나 좀 보라, 이 얘기야. 알았어? 예, 죄송합니다. 뭐 살면서 이렇게 포장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에서 이제 포장의 기술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종이 한 장 차이 같더라고요. 제가 네. 보기에는 이제 좋은 의미로 봤을 때는 이제 강조, 강조. 강조인 건데 이게 조금만 엇나가기 시작하면 네. 바로 허구를 쫓는 허위, 과장, 확대, 거짓. 그런 게 되겠죠. 허세일 수도 허세. 있고요. 허세일 수도 있고요. 네. 그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업무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확실히 한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적재적소한 상황에서 어떻게 어필을 하느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거를 갖추기 이전에 사실은 실력을 먼저 갖춰야지 이것도 포장처럼 보여지는. 그렇죠? 네. 신입 때는 저도 잘 못했어요. 사실 오히려 어필을 잘하는 친구들 보면서 되게 부럽고. 그렇죠. 네. 말 잘하는 친구들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약간 이런 생각 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실력이 늘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일단은 막 티내면서 하는 스타일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묵묵하게 하면서도 자기 할 거에 대해서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 그 고민한 흔적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여야지 네. 내가 고민을 이렇게까지 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을 다 알아주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신 과장님이신가요? 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럴 수 있는 깜냥이 되는지 거기는 뭐 제가 확신할 수 최고의 포장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최고의 포장을 하고 계시네요. 역시. 많이 바뀌시네요, 요즘. 네, 그럼 한번 추천해 주시죠. 네. 저도 과장님 말씀에 이제 동의하는 게
신입사원들은 다 일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배우고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제 묵묵히라는 스타일을 되게 좀 선호하고요. 그거 이제 판단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업무를 10년 넘게 했었다고 하면. 근데 본인이 그걸 그 앞에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얄밉죠. 한 대 쥐어받고 싶고. 그리고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뭐 밤을 샜어요. 점심을 못 먹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불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 살 깎아먹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앞에서 그런 말을 근데 세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네. 못 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하, 우리 때는 또 안 그랬는데 네, 좀 요즘 애들이 이렇더라. 요즘은 지금 댓글 지금 팬들 지금 몇 명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요즘. 환경 돌파 하시는데 그럼요. 네 어쨌든 말로만 듣던 아재. 거기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네. 더 나아가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쌍피어보시. 네. 아유. 요즘은 신입들이 코피를 나면 휴지로 막더라고요. 저는 손으로 막았는데 휴지로 막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실수했네요. 실수했죠. 그럼 저는 궁금한 게요. 세 분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남들한테 티를 안 내는데 티가 나게 하는 그런 뭔가 본인만의 기술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신입사원 입장에서 포장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상사가 내일 몇 시까지 뭘 만들어 와라고 했을 때 네. 그 전에 미리 어느 정도의 기한을 좀 땡겨서 그 자료를 준비해서 미리 갖다 놓는다던가 선보고. 네. 미리 선보고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미리 가서 갖다 놓는 방법. 그 방법은 정말 감동적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상사가 뭘 시켜 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그 기한 뭐 다 그 전날이든 아니면 시간을 뭐 1시간, 2시간을 땡기던 미리 그 자료를 보고해서 상사에게 미리 보고를 하면 상사가 좀 미리 해놓고 좀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할 게 있으면 체크해서 다시 줄 수 있고. 네, 제가 일단 업무를 받으면 저는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일을 누구랑 해결할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건 30%, 네. 어떻게 누구랑 해결할까를 70%를 고민하는데 바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다른 곳에서 이미 고민하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특히 인사 컨설턴트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미 많은 곳에서 1년에 몇 건이나 몇십 건이나 되는 것들을 다 고민하시고 해결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에서 그 방법을 취해서 일단 전화부터 합니다. 문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네. 이해가 됐냐? 아, 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그분들이 자료를 있는 그대로 주진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게 일인데요. 그렇죠. 네. 찾아뵙고 여쭤보고 제가 이제 타이핑을 하면서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고 나서 있으면 한 3주가 걸릴 거라고 팀장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단 하루 만에 하루요? 단축되죠. 단축되죠. 이만큼 고민했어야 되는 거를 예. 전화 몇 통으로 그 사람이 고민했던 걸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결을 한 후에 저는 그거를 되뇌이면서 한 번 더 내가 체크하지 못한 게 있었나 그런 주변 일들을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후에 시간의 타이밍, 네. 포장도 시간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어떨 때 팀장이 최적의 보고를 받을 시점인가를 본 후에 네. 들이미는 거죠. 그러면 벌써 이걸 다 했어.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렇죠.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딴 거를 많이 또 신경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를 받아서 3주의 시간을 예상하고 시켰던 일을 빨리 끝낸 후에 또 다른 거를 또 많이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또 성과가 날 수 있고 그래서 앞당겨서 고민하고 빨리 해결하고 하는 게 저만의 노하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분들이 괜히 이 자리까지 가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친구들 도움이 크죠. 친구들이요? 네. 아, 네트워크의 도움. 평소에 그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좋았던 일을, 자기가 잘한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포장하는가 요 얘기를 저희가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실수했던 거를 내가 얼마나 덜 혼나게 잘 포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똑같은 상황에 네.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네.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보고하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서 네. 어떤 화법으로 보고를 하느냐 네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그 앞서 꽁트에서처럼 명석이처럼 네. 이제 쓸데없는 사족 예를 들어서 코피가 났다라는 거라든지 힘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거기서 끌고 갈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코피가 났는데? 네, 났더라도 일단 실수를 한 상황이라면 아하. 네, 실수를 한 상황이었다면은 그것보다는 그걸 얼른 가리고 내가 일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요 정도를 놓친 것 같다라는 거를 시인하는 과정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입사원 네. 또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전입자를 두고 얘기했을 때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를 그 윗사람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알고 있으면은 어느 부분이 실수를 했다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부분을 내가 미처 간과했다. 네. 향후에 지속적으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실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걸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는 그 네. 후속 조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런 식의 자세와 어떤 그 화법 그리고 이제 실천력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면 예, 그것도 훌륭한 포장의 기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보통 신입생들이 취준생 때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커버하는 심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합격, 그러니까 대학 합격, 취업하는 거 다들 이제 경쟁 시스템에서 합격인지 탈락인지로 구분되는 시스템으로 자라오다 보니까 그렇죠. 실수를 하다 보면 들키고 싶지 않고. 네, 들키고 싶지 않고 네. 이게 가리고 싶지. 내가 탈락되는 것 같고 세상에 나고되고 같은 네. 그런 정말 극단적인 약간 마인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죠. 실수를 하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 내 실력이 여기까지구나. 그럼 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을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상사들한테도 더 잘 먹힐 수 있는 약간 이런 태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포장에 대한 부분을 좀 잘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그 신입사원들이 아까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발로 뛰는 모습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예로 신입사원한테 제가 물어본 게 채용 설명회를 나가는데 직무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해주실 현업 선배들을 모시고 와라라고 했었을 때 10명의 후보자를 선정을 했었는데 전화를 해서 안 받는다고 해서 줄여서 3명밖에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왜 3명밖에 안 되냐.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가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바쁜데 그냥 전화만 해서 설명하고 하면 어떻게 그냥 안 하면 거절하면 끝나는 부분인데 가서 한번 찾아가서 여쭤보지 그랬냐. 근데 약간은 어이없는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10명을 내가 다 만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약간 이런. 전화를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다 만나지? 그런 생각 들죠. 그런 생각을 하는 표정인 걸 제가 캐치를 해서 네. 주먹을 쥐었다가 가위바위보. 할 뻔했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신입사원분들은 직접 발로 뛰어주는 모습을 만약에 보여준다라고 하면 실수를 했더라도 좀 야 이렇게까지 얘가 발을 뛰면서 열심히 맞아요. 했구나라고 네. 하는 게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또 드리면 항상 플랜 B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플랜 B요?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도 무슨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우천시라는 게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아. 플랜 B.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느 회사에 벤치마킹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정중하게 신입사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거기를 갔다가 와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딴 데를 알아봐야죠. 다시 하면 딴 데를 알아봤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시킨 것만 한 거죠. 근데 이제 본인들의 표정은 그렇습니다. 시킨 거 다 했는데. 했는데 왜? 네. 했는데 그래서 여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본인은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 또 알려주시면 거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하고 내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답은 안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항상 플랜 B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고민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를 면접 때 질문을 하면 답변을 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고 점수를 좀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신입사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선배랑 같이 팀을 이뤄서 일을 할 때
실수가 나왔어요. 그럴 때 솔직히 신입사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혹시 뭐 고자질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 제가 한 게 아니라. 저 선배가 저렇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런 사람이면 정말 같이 일하고 싶지 않네요. 만약에 저랑 책임님이, 그러니까 제가 후배고 선배고 그 위에 선배예요. 일을 시키셨어요. 근데 책임님이 실수를 해서 제가 사실 저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누구 밟으면 자기도 밟혀요. 그래서 언제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상생. 네.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 네. 그래서 나와 내 아랫사람이 같이 일해서 설령 내 아랫사람이 뭔가 실수를 해서 일이 틀어졌다 네. 하더라도 제가 이것까지 지도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아직 멀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선배가 실수를 한 거는 후배 입장에서 가려줘야 되고, 선배가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이거 금도끼야 정말. 서로 그런 쉴드 쳐주는 모습이 다만 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느껴진다면 그 어떤 상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근데 보통 윗분들이 봤을 때 네. 둘이 시켜놨는데 누가 실수하는 거면 위에서 다 보여요. 누가 실수했는지 네. 다 알아. 정확하게 이 사람이, 그래서 굳이 신입사원이 그런 시니어, 그러니까 직속 상사는 아니지만 선배를 굳이 고자질 한다던가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나마 이제 그런 포장의 기술의 일환으로 서로 쉴드 쳐주는 모습이 있다면, 얘네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는 어떤 근성은 있고 서로 어떻게 같이 해보자라는 마인드는 됐구나 정도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럼 이러면 어때요? 실드를 넘어서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신입사원이. 네. 그거 제가 잘못한 거. 건방지네요. 그래요? 또 주먹이 이렇게 나오나요? 나오진 않는데 네. 그것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항상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말로 신해주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원래 그런.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선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니까 이렇게 나서지 않고, 그리고 선배를 이렇게 핑계대는 후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잘못 뽑은 거죠. 선발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좀 극히 드물고. 네. 혹시 있으신가요? 밑에 그렇게 겪어보신 후배들은? 신입 때 제가 그런 적은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거 누구누구 대리님이 그렇게 하자고 다 했는데요. 있으시네요.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예. 네.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때 느꼈는데, 다행히 내가 그런 실수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부서장은 알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원래 저런 애다.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 저맘때- 이미지가 결국은 계속 이렇게 되는 저맘때 건가요? 당황을 하면 네. 저런 게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본인의 경험상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다들 신입사원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되냐. 술 먹을 때 따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때 좀 철렁하셨겠네요. 그 아차 싶은 게 있어요. 네. 소위 말해서 개념 없다라는 짓을 군에서건 아니면 사회에서든 저질렀을 때 딱 느껴져요. 아차 하는 게. 예. 근데 저는 이제 제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경험상 공은 윗사람한테 돌리고 실질적인 거는 이제 아랫사람이 가져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임원하고 같이 보고를 들어갔는데 팀장이 채용 업무를 하면서 일일이 다 모르세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서류 전형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리크루팅을 나가시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황은 잘 모르십니다. 근데 이제 보고를 할 때 팀장이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답이 틀리게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약간 수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팀장이 지시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해서 지시를 해서 내가 여기까지 해왔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주고 계셔서, 근데 요 뒷부분이 남았다라고 하면 팀장의 평가 입가에 자체가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네. 저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네. 군대에서 너 누구랑 군 생활 더 오래 할지 생각해봐라. 요게 중요한 딱 생각나네요. 포인트시죠. 그래서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네. 공모전에서 우승을 하건 뭐 상을 타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네. 본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 주변에서 도움이 되게 컸다. 그렇죠. 교수님께서 많이 뭐 방향성을 정해주셔서 그걸 많이 살렸다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네. 수상한 공은 자기가 일단 가져가는 거는 나와 있고, 어. 주변 이 사람은 참 겸손하기도 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포장도 하면서 자기도 드러내면서
다 또 겸손까지 한다는 거 일거양득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를 있습니다. 낮추고 나를 낮추고. 모두를 높인다. 그렇죠. 말은 참 쉬운데 참 어려운 거죠, 그게. 평소에 네. 신입사원 때부터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아, 역시. 어렵진 않은데 네. 이렇게 남을 대리를 고자리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심취를 했는데 이 취준생 입장에서 들으면 면접에서 포장하는 기술 이게 진짜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접에서 포장하는 기술 다 오해를 많이 하세요. 예. 어떻게요? 그 손 선배가 아주 실예를 잘 들어주셨어요. 네. 동아리 회장 한 번 안 해본 사람 없고, 예, 뭐 남자라면 분대장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거고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리더십을 표현하려고 해요. 네. 예, 근데 그거 사실 거의 허구거든요. 예, 그렇기보다는 과제 하나를 만약에 내가 수행했다라고 적어도 네. 내가 그 과제를 이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명확하게 그 과제를 수행하는 구성원들 중에서 어떤 역할을 갖고 있었고 B라는 친구는 어떤 역할, C라는 친구는 어떤 역할 그 역할을 같이 협업해서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된 문제들이 이러저러한 문제들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같이 썼다. 그 중에서 채택된 건 이런 것이었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건 이거였다. 만약에 뭐 좀 더 포장을 하자면은 그런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깨달음을 가지고서 네. B사에서 이렇게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주 훌륭한 포장 아닌 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얘기 나오면은 스토리가 확 풀리거든요. 곰 같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그라드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되게 동감하는 게 자소서들 많이 보면 네. 보통 봉사활동, 아. 동아리 활동, 네. 군대 활동, 공대생들은 이제 전공 뭐 프로젝트 할 때 보면 자기가 마치 모든 활동의 리더이자 해결사 같은 컨셉으로 글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대부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기업에서 그런 건 사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맞지, 맞지. 네. 이거는 본인이 혼자서 이끌고 가는 거지 네. 같이 어울러서 하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자소서에 안 묻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접근 방식을 굉장히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이 과연 조직에 맞는 사람일까라고 퀘스천이 들게 만드는 자소서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들 왜 뭐 하다가 일이 생겼을 때, 불화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부분들 조정자. 네, 많이 쓰시는데 그게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대체적으로 쓰는 오류 중에 하나가 얘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고 쟤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저는 문제가 없어서 이걸 다 볼 수 있었어요 라는 관점으로 쓰는 자소서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네요. 네. 정치적작하시죠. 네, 근데 그게 가장 위험한 자소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너도 문제가 없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람마다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 네. 나는 문제가 없고 쟤네들은 문제가 많았어요 라고 쓰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라는 시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자소서가 되겠죠. 정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나는 문제였고 남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또 아까 말씀드린 건 겸손. 겸손을 어떻게 가져가냐. 내 문제가 없었는데 나한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 라는 걸 집어넣어서 가져가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적어도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친구구나 라고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소통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아, 뭐요? 헌신을 많이 했어요. 나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뭐 영업이나 인사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교적이다. 네. 사람들과 굉장히 빨리 친해진다. 내가 저 질문 받았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저는 이렇게 항상 당하는 입장에서 당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배운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보면 힘내는 줄 알겠어요.